예, 현황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치 올림픽 여자 3000m 쇼트트랙 개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짜릿한 역전 승리였습니다. 8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한 여자 쇼트트랙 3000m 개주 결승전을 지켜본 국민들은 어깨춤이 절로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심리적 부담이 컸던 탓에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 펑펑 운 선수들을 보며 국민들의 눈시울도 함께 붉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값진 선물을 안겨준 우리 선수단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금메달도 소중하나 70명의 태국 전사 모두가 올림픽의 승자이자 주인공입니다. 삼성 6패의 우생순 컬링팀도 4위에 머문 이성훈 선수의 불꽃 투혼도 역대 최고 순위 18위로 결승점에 들어온 봅슬레이 남자 이인성 대표팀의 열정도 모두 값진 것입니다. 올림픽 6연속 도전의 피날레를 불고리 투주로 장식해준 이규혁 선수의 감동 드라마 역시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메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색깔에 연연하지 않고 지구촌 축제인 올림픽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는 선진관전법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지막까지 우리 선수단에게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펼쳐지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비롯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한민국 선수단이 몸 건강히 승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논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검찰청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논란에 대해서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구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증거 위조와 간첩 위조는 엄연히 다릅니다. 민주당은 두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것이냐 진상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은 증거가 위조되었느냐, 정상 경로를 거친 정식 문서이냐의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평범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정치 공세를 벌이는데 지극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피고인 유모 씨가 평범한 시민인지 아니면 간첩인지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일입니다. 민주당이 증거 위조 논란만으로 간첩이 아니라고 단정한다면 자칫 간첩을 비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민주당이 결코 면하지 못할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증거 위조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이 선걸 과제이며 정치권은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민주당은 사회 내 공안 불신 세력을 키우고 나아가 한중 외교 마찰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자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 장외 집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다시 거리투쟁입니다. 민생을 살리겠다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신년다짐은 민주당 내 강경파에 밀려 또다시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국회로 돌아온 지 고작 3개월 만에 민생을 외면하는 국민 배신 행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선 사연도 유감스럽습니다.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민주당이 연일 강조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2월 국회에는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과 기초연금법, 영유아 보육법 등 100여 건이 넘는 민생 경제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시도 때도 없이 거리로 뛰쳐나갈 것이 아니라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자문해보고 남은 회기 동안 민생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책임있는 제1야당의 모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장외 집회를 즉각 중단하고 원내 소임을 다해주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선행학습금지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교육 정상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소관 상임인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 통과로 무너진 공교육이 바로 서고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 법안이 공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근절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담고 있는데 과연 사교육 시장은 직접적인 규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이러한 지적들을 고려해서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책 마련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매년 입학처를 앞두고 일어나는 학생의 주도의 외부행 개최라는 대학가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관행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대학생과 학생회에서 개최하는 신입생 행사에서 음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선배들의 가혹행위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일이 잦았습니다. 대학들의 방치 속에 학생회가 행사 전반을 주최하는 풍토와 학생회에서 모든 사고를 책임지는 부적절한 관행을 이제는 개선해야 합니다. 폭음과 폭력, 군대식 문화 주입 등으로 점철된 우리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단의 원뜻 그대로 대학에 갓 들어오는 신입생의 환경 적용을 하고 대학생의 생활을 적응하기 위해서 대학 학맥을 쌓을 수 있고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상봉 행사를 신청한 96명 중 15명이 포기를 했고 북측도 신청자 100명 중 12명이 줄었다고 통보해왔다고 합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산가족 1세대는 이제 혈육과 헤어진 지 60년이 넘습니다. 고령으로 접어들면서 하루 뒤를 기약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북측이 생생내듯 찔끔찔끔 이루어지는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로는 이산가족들의 60년 세월, 이산가족들의 60년 한을 풀기 위한 한계가 있습니다. 10만여 이산가족의 소원을 풀어주려면 하루빨리 상봉을 정례화하고 창설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